날씨가 춥습니다. 자,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3분간에 걸쳐서요, 짧게 2019년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느낀 점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대부분 재판을 남겨놨죠. 2018년, 19년, 이재명에게 가해진 수많은 공격들을 거치면서 많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많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게 그거 아닙니까? 김병희 장사 없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더라도 자식이 또는 부모가 병에 걸려서 병 수발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수발을 하다 보면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효녀도 없고, 효자도 없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물론 부모님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얘를 짊어지고 평생 얘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모성애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끔씩 뉴스에 나오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버리기도 하고, 특히나 자식이 부모를 병수발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도 부모님 편찮으시면 거의 요양원으로 보내죠. 요양원이라는 것은 이득을 얻고 어떤 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뭐 어머니처럼 모시는 건 아니죠. 뭐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가족처럼 부모님을 모신다, 편안하게 모신다 이러지만, 요양병원은 그냥 죽음에 가기 직전에 하나의 통례 절차로 수용하는 그냥 하나의 수용 기관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거기에 보냈다, 그것은 오히려 불효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김병희 장사 없는데. 아마 현재 여러분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병수발도 한번 했었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고 피폐해지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고 있고 상당히 장기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을 공격하는 반대편은 이재명에 대한 엄벌에 처해달라 하면서 공격도 만만치 않고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진 지지자들로서는 상당히 피폐한 2019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이 이 긴 재판, 긴 병에 대해서 이재명도 결국 쓰러질까요? 그리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도 쓰러질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예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있었던 분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보였던 분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배신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프레스가 생각이 나네요. 2019년에 그렇게 갱난을 치고,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그분은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신도 난무했고, 상처도 많이 줬고, 또 그분들을 또 고소한다는 분들도 있었고, 고소하시는 분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응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영원한 마이너리티다. 정치 주도 세력, 주류 세력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막판에 벌어진 이재명 구하기 범대위,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 주류 세력도 친문 세력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있을 정도로 이재명을 응원하는 이 주류 세력은 결코 없었고, 결국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치 집단,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좀 뼈저리게 느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에는 이재명을 응원하고 이재명 구하기에 동참하는 주류 세력은 국민들이었고 서민들이었고 일반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그런 이재명 재판 중 과정에서 느낀 것이었어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이 소송 하나라든가 법적 대응 이거 하나라도 이재명을 위한,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한 반대편에 대한 고소권, 고발권, 이 소송권 하나도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제대로 대응도 못 해보고 모욕이나 당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재명을 응원하고 반대편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는 거 이거 하나 자체도 통일이 안 되고 방해 공작에 시달려 가지고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재명을 지켜내는 이 사람들 국민들은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구나, 어떤 조직화된 전문가라든가 어떤 시스템 체계가 안 되어 있구나, 이것을 절감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만큼 비정치적이고 순수하신 분들이다. 일반 국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순수성이 그대로 반영된 정치인이 이재명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를 몰랐다면 아마 철저한 대깨문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무슨 정의당이나 통진당이나 어떤 안철수 계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마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아마 이재명을 동시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이 알려준 이재명을 통해서 알게 된 유시민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무현마저도 그 이면에 감춰진 부패성, 모순점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알지 못했다면, 성남시장 개인에서 머물고 이재명이 사라져 버렸다면 아마 민주당을 많이 응원했던 저 같은, 그리고 20년 30년 민주당을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은 아마 대깨문이 되어 있겠죠. 문재인을 계속 지지하고 있을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얻게 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공격, 그게 교훈 아닙니까? 언론의 무지막지한 공격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친문 국문 세력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그거거든요. 언론의 무지막지한 공격, 검찰의 잔인한 공격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대깨문들이 이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만약에 저도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물론 나이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에 관심은 없었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정치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내면했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하여튼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 도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동시에 정권 초반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는 같이 응원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졌을까?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얄미워졌을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응원하는데 왜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것도 아마도 배신감,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권 초반,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같이 응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도 엄청나게 응원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해보자. 집권 20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 다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친문 세력들이 보여준 행동, 저도 친문이었다니까요. 이재명 도지사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극렬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문 세력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은 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하고 이재명 도지사도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같이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어그러진 것 같아요.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 친문이라는 세력들의 이 잔인성, 비열함, 이중성, 가식성, 부패성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게 됐고,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공부해 보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맞았구나,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이 맞구나, 그리고 여러 의혹이라는 논란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보고 이재명 도지사를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죠. 어떤 팩트를 보려고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일념 하에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아군인 이재명 도지사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배후에 가려진 큰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친문이라면 진저리를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문 세력들이 1심, 2심 재판을 봤으면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판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철저히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런 멍청함이라든가 그런 무지함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진저리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데, 이런 친문 이런 대깨문들의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의 행보죠. 1년 정도야 북한과 미국의 이런 미사일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젠틀 제인이라든가 이런 친문 세력들의 이런 난동, 폐악질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질려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웃음이라든가 눈매 자체도 이제는 너무너무나 꼴보기 싫어져 버렸어요. 정권 초창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포스터라든가 타임지의 그 표지를 제가 포스팅하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2년 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자라고 하는 젠틀 제인이라든가 이런 친문 세력들의 그런 보여지는 이간질, 분열책, 이런,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공격 행위, 이런 것을 보고도 입 한 번 뻥끗 해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우리 한 팀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히 방조하고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질려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비겁함,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중성에 대해서 질려버렸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화해의 제스처를 폈고, 심지어 물론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논란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약간의 데미지라든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1, 2심 재판에서 밝혀진 경우는 1,2심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전부 다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전부 다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비하면 김경수 도지사가 저지른 선거범죄는 엄청나게 큰 범죄거든요. 그런데 김경수는 친문이라는 이유만으로 9번, 8번을 찾아가고, 이재명 도지사는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이런 방조, 외면, 이런 측면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폐악성에 대해서 제가 질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이재명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의 이재명에 대한 날조에 가까운 공격 행위를 방조하는 이런 문재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질려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애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야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언론의 공격이라든가 검찰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검찰이라든가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왜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이 말이죠. 언론의 공격, 검찰의 공격 막는 거 당연해. 그런데 왜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에 대하듯 언론의 폐악 기레기에 대하듯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지난 검찰이라면, 지난 언론이라면 충분히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검찰에 윤석열이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한 큰 원동력인 자양분이죠. 그러면 윤석열을 응원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다분히 지난 검찰이라고 크로스 체킹 해가지고 다분히 윤석열이 그냥 검찰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접근이라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라는 거야.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해버리면 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심, 2심 재판에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나왔고 폐륜 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검증 절차가 끝나고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현재 남는 것은 법률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심에서 나왔던 결과에 기반해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언론에 알려졌던 모든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이재명이 결국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무죄니까 우리 아군이다, 우리 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원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꼭 친문 세력들은 그렇게 대가리 멍청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친문 세력들, 젠틀젠이나 이런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조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기까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을 엄청나게 지지한 노무현 지지자였던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져 버렸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도.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근에 와서야 자기가 죽겠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친문 세력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윤석열로 응원하세요. 아니 유재수 같이 뇌물 받아쳐먹고 인사청탁 해먹고 이렇게 개판친 이 부패범을 옹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명수사 해가지고 선거 개입하고 이게 잘못한 거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논란거리가 있으면. 그걸 억지로 부정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상장 위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나은 거야. 검찰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거지. 뭐 마약 밀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기업 자식은 마약 밀수하다가 집행유예인데 조국 딸은 상장 위조했다고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게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 맞지. 그걸 막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검찰을 왜 공격하냐고. 아주 이재명처럼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들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붕괴시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지. 그런데 잘못한 게 명확하게 있고 범죄성이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국 부인까지 구속을 시키고 조국 동생은 또 인사청탁 해가지고 2억 가까이 처받아 먹어가지고 구속시키고 이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할 걸 비판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정확히 인식하고 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제가 이해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젠틀젠이 그런 행동을 하든 친문 세력들의 이런 행동들은 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재명의 이런 오랜 재판 진행이 김병의 장사 없다. 이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은요, 김병의 장사 있는 그 한 명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었고, 처음부터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 김병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병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병의 장점이 뭐냐면요. 병이 길수록 이재명 도지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판부의 어떤 이미징화를 시켜주면 재판부도 쉽게 이 유능한 인재를 낙마시키고 제거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김병이 지속되는 병치레 기간 동안에 이재명 도지사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병이 길어지면 지지자들이 많이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병이 깊어질수록 변질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또는 적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병폐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도하기도 했고 지켜보기도 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봤죠. 김병에는 장사 없다. 그것이 이재명의 긴 재판에도 적용될까요? 저는 이재명이 그 본인 개인 한 명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심과 2심의 승리는 물론 2심에서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저는 거의 90%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10% 때문에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 오해했던 것도 이 사실관계였거든요. 욕을 했다든가 형님에 대한 이런 입원 절차 이런 논란거리에 대해서 저처럼 이 입원 절차 전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철두철미하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제 성격상 이재명에 대한 이 논란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이 문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석해 보는 계기가 됐었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 결과 이 사실관계는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 전반은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시장으로서
공익적 입장에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을 했다. 이것이 소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결백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칠의 긴 재판에서 결국 이재명 도지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병이 지속되는 이 기간 내내 이재명 도지사는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 김병칠의 장사 없다. 이 속담을 이재명 도지사는 결국은 깨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걱정인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이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재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가 오히려 많은 일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가치를 재판부에 입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많이 지치겠죠.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헌법소원이라든가 이혼법률 심판을 제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판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서 아마 이걸 했을까요?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올바른 재판, 승리하는 재판을 위해서 헌법소원 이혼법률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도지사도 재판이 정기가 된다는 것을 무릅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필 규정, 올바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 열망을 담아서 헌법소원 이혼법률 심판을 제기했겠죠. 그리고 그 재판이 정지되거나 지연될수록 이재명 도지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이 김병칠해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한번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힘들었던 일들도 생각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생각나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빨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많이 좀 지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영광의 인물들 다들 어디 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2020년 초반에 좀 나와가지고 깔끔히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김병의 장사 없다. 김병의 장사 있다. 이걸로 한번 속담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깨는 유일한 승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